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NK맥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반인데요. 장전이다 보니까 아주 길게 영상을 찍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지난번 영상 이후에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소식을 기다려야 되고,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앞에 올려드렸던 영상, 요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여느 다른 유튜버 영상들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영상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올리고 나서 제 영상 보고 공부해서 올린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 자, 한번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나쁜 회사인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K맥스는 이후에 새로운 공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적으로 뭐 어떤 공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처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날 나왔었던 이 물량은 최대 주주발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거래원 추적하면서 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뭐 혹시라도 이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NK맥스를 보유하지 않으셨더라도 앞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영상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직접 블록딜을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기술이고요.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저도 이 바닥에서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 굴러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블록딜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그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하락 이유가 뭐 관리 종목 설이 돌아서 그렇다, 아니면은 당시 하락 이유가 뭐 18억짜리 공급 계약 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런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후에 하락하는 것도 보십시오. 이후에 하락 어떻게 나와요? 네, 끼키야 천만주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어떤 악재가 터져서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수십만 주 나오던 주식이 수백만 주 터지면서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물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5천만 주 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물량이 아니고 누군가는 던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라고 고민해 보면 떠오르는 주체가 몇 없죠. 네, 몇 없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없어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다음날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것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하루 거래량 얼만큼 터졌다고요? 네, 5,400만 주요. 매도가 얼만큼 나왔다고요? 1,000만 주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던 매도가 1,0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네, 비정상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 수량 얼마입니까? 네, 수량으로 따지면 78만 주요. 이걸로 뭐 반등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1,000만 주가 나왔는데 78만 주 누가 사줬다고 반등한다고요? 아, 선생님 외국인이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뭐? 그럼 환상 좀 버리세요. 외국인이 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간다고 환상 가지신 분들 계신데, 외국인들의 승률을 통계를 내보면 70%가 안 돼요. 그냥 개인들보다 높은 거지, 외국인들의 승률은 70%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정을 하지 마세요. 외국인을 한 단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국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그 주식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뭐 서울 사는 김안무개 씨가 샀을 수도 있고, 부산 사는 서아무개 씨가 샀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합쳐서 통계를 낸 건데, 마치 이 외국인 78만 주가 한 사람이 산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적으로가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주식을 보면서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여기 회사에 통화했습니다. 네, 여기 주담하고도 통화했습니다. 통화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당시에 특이 물량이 나왔습니다. 맞죠? 1월 24일 날
특별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대주주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물량 1,000만 주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대주주는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요런 12월까지도 계속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주식이 여기저기 저당이 잡힌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건 12월이었었고 1월 달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1월 달 또 추가 담보대출 받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최근 행적을 봤을 때 돈은 필요한 게 맞았나 봐요. 어쨌든 그러했었고요. 대주주로 추정되는 물량이 분명히 시장에 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 있습니다. 갑자기 한가가 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이건 대주주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흐름이고 문제는 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대표이사는 이런 폭을 올립니다. 텔레그램 IR 채널이 있어요. NKMX 텔레그램 IR 채널이 있는데 이 IR 채널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글도 지난번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었죠. 1월 24일이죠. 누가 올렸을까요? 스크롤 내려보면은 박상우 대표이사가 올렸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대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주식시장의 대내외 변동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주가 급락해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1,000만 주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무려 거래량은 5천만 주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하한가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주주 달래기 코멘트를 이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있다.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나쁜 게 이런 코멘트로 말미암아 잠깐이나마 망설이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못 팔게 했어요. 매도를 못 하게 했다고요. 아니 주식하다 보면 손실 날 수도 있죠. 내가 봤었던 주식이 잘못될 수도 있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가장 유력한 매도 용의자가 직접 나서갖고 못 팔겠다고요. 이거는 전 진짜 나쁜 거라 생각해요. 진짜 본인이 판 거라면. 안 판 거면 어쩔 수 없어요. 안 판 거면은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근데 매도를 한 게 맞다면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글을 남기면 안 돼요. 맞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을지언정 이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봤어요. 당시에는 주담 회사가 전화기를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화 신호가 1도 안 가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셨고 주담분께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예 통화 녹음을 했는데 녹음 원본을 올려드릴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녹음 원본을 올려드리진 않고 후기만 전달해드리자면 일단 사측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대주주 판 거 맞습니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대주주 지분 변동이 있습니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저는 앵무새 같은 리플레이를 듣고 통화를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대주주가 지분을 팔게 되면은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뭐 주말 빼고요. 평일 기준으로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태가 발생한 게 1월 24일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금요일 날 공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쁜 공시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장중에 어떤 악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놀래갖고 막 주가 급락하고 그러면 사람들 막 전화 불라고 회사 찾아오고 하는데 금요일 날 딱 장 끝나고 그 시간의 시장 딱 끝나버리고 올빼미 공시 딱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이게 3일 지나죠. 그 3일 동안 회사는 문 닫아도 돼요. 전화도 안 받아도 됩니다. 시달릴 게 없어요. 갑자기 회사로 누가 찾아와? 어차피 뭐 근무 시간 끝나서 문 닫은 건데요. 뭐. 그래서 금요일 밤 올빼미 공시가 은근히 많아요. 악재는.
네. 근데 다행히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걸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도 없고 관심 종목으로 소개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방송을 하다가 제가 열받았어요. 지난주에 방송을 하다가 열받았는데, 근데 그 후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표는 주주 달리기를 했어요. 못 팔겠단 말이에요. 했고 빠른 해명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지났단 말이죠. 이러면 5일 꽉 채울 건가 봐요. 5일 꽉 채울 건가 봐요. 꽉 채워서 지분 변동 공시를 하던가, 아니면 그때도 안 하면은 대주주 말고 누가 팔았던 건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누가 팔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공시가 없고,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초에 이번 주 초에 변동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지분 변동 공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상증자 공시가 얼마 전에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해드릴 건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주식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주식,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5시 4, 50분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제가 읽어볼 만한 뉴스, 관심 종목 볼 만한 것들 여러분들께 다 정리해드립니다. 다 정리해드리니까 주식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놀러 오시고요. 이런 주식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주식, 정말 괜찮은 주식들로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싶으시면 놀러 오십시오.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이나 편하게 아무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NK맥스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유상증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 맞죠?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 즉 투자를 받았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금액으로는 134억. 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다. 라는 공시가 나온 게 있었고요. 주식수는 118만 주네요. 그리고 이 주체는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항상 유증 공시는 스크롤 끝까지 내리면은 누가 사가는지 떠 있어요. 쇼우칸 그룹, 중국 회사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대주주 매도가 맞다면, 그러면 현재 지분 구조상으로는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빠지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초우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유증은 유증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박 대표는 이게 빠지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NK맥스 회사가 중국 회사가 된다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쇼우칸 그룹이 진짜 작정하고 지분 더 추가 매입해갖고 경영권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이때다 해서 경영권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도 있고, 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고 쇼우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고 회사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냥 박 대표의 지분 변동 공시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진짜로 박 대표가 빠진 게 맞다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사안이에요, 지금. 마침 유증 일정까지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쇼우칸 그룹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급등도 가능해요. 반대로 급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유증 참여하는 거 취소할래. 급락할 수도 있죠. 주인이 없어지는 회사인데요, 뭐 그럼. 반대로 나는 유증 참여뿐 아니라 주식 매입까지 제대로 이뤄갖고 경영권 제대로 확보하겠다. 회사를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다면 급등할 수도 있죠. 지분 매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NK맥스에 대해서 이제 지분 변동 공시가 아직 안 나왔는데, 향후에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십시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진짜 대주주 매도가 맞다.
예, 매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매도하자는 관점이에요. 이 회사에 미련이 뭐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대표이사도 주식이 없는데 뭐 물론 앞서 텔레그램 공지를 보니까 주주들한테 나름의 어떤 그 말은 할 것 같아요. 립 서비스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내지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주식을 담보대출 받았는데 그 담보대출 해준 주최 측에서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장에 반대 매매를 일으켰다. 나는 그들과 소송을 하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착한 최대 주주가 당했구나. 설계당했구나. 그래, 얼른 소송해서 이겨라. 응원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회사 어떻게 됐을까요? 상폐됐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값만 보십시오. 앞으로 이번 주 초에 만약에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결과값만 보세요. 매도했나 안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매도 이후에 뭐 다시 샀을 수도 있고 지분을 조금이라 샀을 수도 있고 아마 돈이 없어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냉정하게 결정을 하세요. 시나리오 몇 개 없어요. 매도했다, 안 했다. 네, 몇 개 없죠. 그리고 그 매도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립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 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양반은 아닌 것 같고 회사 자체가 뭔가 립 서비스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립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잘 결정하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쇼우칸 그룹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쇼우칸 그룹이 갑자기 지분을 확보할 거란 기대감에 무조건 홀딩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도박이죠. 진짜 반도박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유증조차 취소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반도박이고 대주주 매도한 걸 확인하고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공시 나오면은 저는 매도 추천드립니다. 그 후는 약간 반도박이거든요. 비중이 적으면 뭐 가져가는 거 해볼 만한데 큰 비중으로 굳이 나의 소중한 어떤 현금을 여기에 태운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진짜 좋은 주식들 소개해 드릴 거니까 저희 방 놀러 오시고요. 유료형 가입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밑에 무료 방만 오셔도 충분해요. 텔레그램으로 놀러 오시고요. 어,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대주주 매도가 맞다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난 대주주 매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홀딩하겠다. 어떤 시나리오를 좀 세워 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땐 저는 진짜 열받습니다. 회사가 저 때 매도 버튼을 못 누르게 립 서비스를 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저희 채널명이 홀로석이잖아요. 진짜 스스로 준비 다 해놓으세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뭐 어떤 립 서비스나 어떤 공지사항이나 어떤 뉴스를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 딱 해놓으시고 요렇게 나왔는데 주식이 빠지면 무조건 매도해야겠다. 요렇게 나왔는데 주식이 반등하면은 얼마쯤 가면 매도해야겠다. 요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으시고 대응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공시가 나왔을 때 저는 NKMX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제 대주주 매도가 맞다라고 공시가 올라오게 된다면 진짜 예, 아주 이 회사를 아주 나쁘게 매도하는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대응 잘하시고 마음의 준비 잘하시고요. 주초에 공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이었습니다.